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뉴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생활과 연결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진 갈등이 어느 날 주유소 기름값이 되기도 하고요. 중국 경제정책이 우리나라 수출 이야기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발표된 기술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이야기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구촌 뉴스가 우리 생활로, 지구 반대편에서 톡, 오늘 우리 생활에도 톡! 세계 뉴스가 가볍게 두드리는 시간, 지구촌 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의 마지막 주 지구촌 톡톡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김없이 건네는 이 인사가 이제는 제법 익숙하기도 한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분들 또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따뜻한 날들이 이어지면서 꽤나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환절기라고 꽃가루 알러지 있으신 분들, 또 일교차가 꽤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기 걸리신 분들 있으시다면 이번 주는 4월 이제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조금 쉬어가면서 건강 다시 한번 반드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알러지라고 할 게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그쵸?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해서 유독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간지럽고 코가 그렇게 막히고 또 낮 시간대는 재채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러지가 생겼나?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 사이 알러지가 생겼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저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코피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꽃가루 알러지 있으신 분들, 뭐 이렇게 환절기에 알러지 있으신 분들 꽤 있죠? 적지 않은 걸로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저는 한평생 알러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또 코피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살면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났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아침부터 코피가 나니까 퍽 당황스러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좋은 것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각자 나름의 어떤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좀 면역력이 최근에 좀 떨어진 것 같다 하면은 그때 뭔가 응급 조치로 취할 수 있는 것. 뭐 예를 들면 잠을 푹 잔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요새 내가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 싶으니까 괜히 영양제를 한번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또 영양제도 요즘 워낙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뭐 오메가3부터 해서 비타민 C, D,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게 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로 내가 면역력이 좀 떨어졌다 싶을 때 쫙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장의 무기 하나씩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잘 먹고 잘 자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서도요. 뭐 그 비타민 같은 거, 영양제 같은 거 있으시면 꼭 챙겨 드시고요. 그 외에도 뭐 꿀팁들 있으시면 꼭 나만의 비장의 무기,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 하나 두 개씩 챙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지구촌 톡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우린 오래전부터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우주 속을 홀로 떠돌며 많이 외로워하다가 어느 순간 태양과 달이 겹치게 될 때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하늘에선 비만 내렸어.
없지만 그 사랑을 기다려주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네, 첫 곡으로 백예린의 안티프리즈 듣고 왔습니다. 이제 지구촌 톡톡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와 미국 그리고 이란 간의 대치 심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헤드라인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Iran's stranglehold on global oil, a major crisis looms. 전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최근 군사적 긴장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의 해군 군사작전과 관련해 해상에서의 봉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란은 이에 맞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고 전략적인 항로죠.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에너지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이란의 군사작전이 더욱 빈번해지면서 서방 국가들은 원유 공급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18일이죠. 이란의 군사 선박이 상업 유조선을 납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군사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텐데요. 트럼프는 우리는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 이란의 해상작전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라고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우리가 몇 주째, 거의 몇 주도 아니죠. 진짜 몇 달에 걸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최근 상황은 이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은 이런 군사적 긴장 상황을 이용하여 평화회담을 지연시키고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당국은 자국의 원유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 해협을 봉쇄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란의 이러한 행동은 세계 원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미 많은 국가들이 가격 상승의 예고편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은 에너지 수입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의 급등은 곧 소비자 물가의 인상으로 직결되고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기름값이 오르면 교통비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름값이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원유 가격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닌데요. IMF는 이번 사태로 인해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종전의 3.8%에서 3.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원유 공급이 둔화되면 한국의 대외 무역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고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이 생산을 줄여 실업률 상승의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란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과 함께 식품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전미 기술 시대인 오늘날 우리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이슈인데요. 이란과 미국의 갈등,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언급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세계 정세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가장 큰 변동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다 보니까 우리 매주 지금 매 시간 빼놓지 않고 언급할 수밖에 없는 지구촌 소식이 됐는데요. 이란과 미국의 갈등 더 이상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는 곧 한국과 세계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큰 게임의 일부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에너지 다변화와 비추교 확대를 통해
이러한 변수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처럼 중동의 불안정함은 글로벌 무역과 에너지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상호작용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한 주간 보내면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미국과 이란의 대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죠. 초반에는 곧 끝날 거다. 2주 안에 끝날 전쟁이다. 이후에는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의 전쟁 원조를 요청을 했다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거절을 하자 이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로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에 와서는 가끔은 또 회의적인 태도로 이란과의 그런 대치를 잘 갈등을 풀어나갈 것으로 보이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돌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심화될 때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또 그로 인해 다양한 국가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떻게 두 국가 간의 이 갈등을 풀어나갈지 주목해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김없이 첫 번째 소식으로 이렇게 좀 무거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언제쯤 끝날까요, 이 갈등이? 제가 최근에 듣기로도 그 원유 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지금 비행기 값들이 또 그렇게 올랐다고들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하루 이틀 전에만 해도 그 비행기 관련한 가격 변동을 표로 누가 정리해 놓은 거를 올려놨길래 그걸 좀 봤는데 적지 않은 금액, 적게는 1.5배에서 약 2배까지도 평소보다 더 높은 가격이 책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전쟁, 또 대치, 이런 갈등들이 하루빨리 조금 잠식이 돼야 세계적으로 좀 안정된 경제 상황,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도 좀 매끄러운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 어김없이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대치 상황,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슈 들어가기 전에 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별 하나 있고 너 하나 있는 그곳이 내 오랜 밤이었어. 사랑해란 말이 머뭇거리여도 거짓은 없었어. 넌 하나 있고 참 조용했던 그곳이 내 오랜 밤이었어. 어둠 속에서도 잠 이루지 못해 흐느껴오는 너의 목소리. 그대 곁이면 그저 곁에서만 있어도 행복했단 걸, 그 사실까지 나쁘게 추억 말아요. 오랜 날 오랜 밤 동안 정말 사랑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것 말고 안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믿게 날 기억하지
시간은 오랜 날 같았어. 우린 서로에게 깊어져 있었고 난 그게 두려워. 넌 가만히 있고 나도 그러했던 순간은 우리 오랜 날을 함께한 시간을 아무런 의미도 없듯이 추억만 하게 하겠죠. 그대 곁이면 그저 곁에서만 있어도 보고 싶고 또 행복했어. 그건 진심이었어. 오랜 날 오랜 밤 동안 정말 사랑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것만도 안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믿게 날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당신의 흔적이 지울 수 없이 소중해. 하늘이 자꾸였고 맘을 다 잡아야 하죠. 이젠 마지막 목소리 마지막 안녕. 믿게 날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당신의 흔적이 지울 수 없이 소중해. 미리 말할게. 사과는 안 해. 아무 말 없이 너 후회하네. 다 관심 없잖아. 친구야 뭐야. You know what to do. 피곤해 그만 오늘은 놔줘. 더 이상 반복하기 싫어. 또 다 내가 나봐. 아마 그래 난 널 미워하나 봐. 사랑이 잘 안 돼. 떠올려봐도 피부를 부비고 하나 봐도 입술을 맞춰도 참 생각대로 되지 않아. 웃긴 것 같아. 되돌려보려고 서로 모른 척해도 이제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랑 같은 걸 하겠어. 다섯 번째 미안하단 말이 이제 너에겐 지겨운 건지 마지막일 거란 예감이 들어. You know what to do. 이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그린 저녁은 분명하냐. 널 보면 자꾸 내 안에 내가 보여서 이제 내가 싫어. 사랑이 잘 안 돼. 떠올려봐도 피부를 부비고 안아봐도 입술을 맞춰도 참 생각대로 되지 않아. 웃긴 것 같아. 되돌려보려고 계속 모른 척해도 이제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랑 같은 걸 하겠어. 어디야 넌 어디야? 집이야 넌 택시야. 집에 거의 다 와가니. Oh,
또 하나 봐도 저도 생각대로 되지 않아 되돌려보려고 서로 모른 척해도 이제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랑 같은 걸 하겠어. 네, 악동 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 그리고 아이유 오혁의 사랑이 잘 듣고 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슈는요, 인텔의 놀라운 부활입니다. 헤드라인 먼저 볼게요. Intel soars 24% after impressive earnings report. 이번 이슈는요,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선두주자죠. 인텔의 놀라운 부활입니다. 최근 블룸버그는 Intel soars 24% after impressive earnings report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인텔이 실적 발표 다음 날 주가가 24% 급등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와, 실적 발표를 하고 바로 다음 날 24%나 주가가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인텔 주식 갖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굉장한 호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인텔의 실적이 이렇게 크게 반등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텔을 좀 미리 사둘 걸 그랬나 봐요. 인텔은 한때 반도체 시장의 왕좌에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 경쟁사인 AMD와 엔비디아에게 밀려 저조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긍정적인 실적 발표로 다시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칩 수요의 급증인데요.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와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인텔은 자사의 데이터 센터용 칩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칩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둘째로 미국 정부의 칩스 법안이라는 정책이 인텔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증진시키고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로 인해 인텔은 오하이오와 애리조나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량을 늘리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인텔이 다시금 반도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성과가 단순히 미국 내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데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텔과의 경쟁 속에서 더욱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쟁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뭘까요? 월가에서는 기술주 랠리, 금융위기 조짐이라며 인텔의 주가 상승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 기술 산업의 주가는 특정 요인에 의해 급변할 수 있고요. 이러한 변화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인텔의 칩이 탑재된 노트북은 화상회의에서 더욱 부드러운 성능을 제공하고요. 자율주행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텔과 같은 반도체 기업의 성공적인 부활이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성장은 단지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반도체는 모든 분야에서 필수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중요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더욱 공격적인 기술 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고요. 글로벌 경쟁 속에서 파이프라인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의 부활은 그저 기업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에 대한 길잡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문득 한 번 더 짚어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왜 지금 인텔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반도체 시장의 주인공은 당연 엔비디아였습니다. AI 열풍을 타고 GPU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했죠. 그런데 이번 인텔의 실적 반등은 시장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게임이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인텔은 CPU 중심 기업에서 벗어나 AI와 데이터 센터 중심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로의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혹시 요즘 노트북 바꾸신 분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화상회의 많이 하시나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쓰고 있는 줌, 팀즈, 그 외에도 다양한 AI 번역 기능들,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뒤에서 돌아가는 반도체 성능에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즉, 인텔의 부활은요,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기술의 속도와 질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보면요, 조금 더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번 인텔의 급등은 단순히 한 기업의 호재라기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연결돼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는 AI 서버, 자율주행, 클라우드, 로봇까지 모든 산업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석유가 20세기의 산업을 움직였다면 21세기, 반도체는 21세기의 산업을 움직인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또 물러서서 조금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시장은 기대감으로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월가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도 했죠. 지금 기술주 상승은 실적보다 기대가 앞서 있다. 즉, AI라는 키워드 하나로 기업 가치가 과도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오르는 게 진짜 실력인지 아니면 기대감, 거품인지 이걸 구분하는 눈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한국 또한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죠. 그런데 인텔의 부활은 이 기업들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쟁은 이제부터다. 특히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아직 절대 강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메모리 중심에서 시스템 반도체, AI 칩까지 더 빠르게 확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인텔의 부활은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니라 기술 패권 경쟁, 국가 전략 산업, 그리고 우리 일상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자동차, 혹은 앞으로 만나게 될 다양한 AI 서비스까지 여러분 어디까지 상상하시나요? 아마 그 상상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심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힘, 작은 칩, 반도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 그 변화의 한가운데 지금 인텔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점, 이 흐름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세 번째 소식 들어가기에 앞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난 5월에 꿈을 꾸는 아이야. 내 인생은 이렇게 시작할게. 설레는 혼잣말
적어 여기 남겨뒀어. 소란한 말소리는 때론 소음 같아. 흔들리는 연애 끝 아지랑이처럼 반딧불의 온기 여름밤의 숨결 기약 없는 인사 끝이 아닌 시작의 안녕. 어제의 슬픔은 여기 묻고 저 멀리 날려보내는 거야. 내일의 날은 맑음 어서 두 발을 굴러. 난 5월의 꿈을 꾸는 아이야. 내 인사는 이렇게 시작할게. 설레는 혼잣말 모두 적어 내게 날려 보내려 해. 난 10월의 꽃을 피는 아이야. 내 마음이 너에게 쓰였음에 서투른 이별은 약속이야. 우린 다시 만날 거야. 우린 서로를 잊고 묶은 매듭처럼 멀리 있어도 서로를 알 수 있어. 아끼는 맘을 하나하나 세다 보면 우린 또 만나게 될 거야. 저 아지랑이 너머의 반딧불이 알려주는 하늘색 바위 아래 그 길을 따라. 난 5월의 꿈을 꾸는 아이야. 내 인사는 이렇게 시작할게. 설레는 혼잣말 모두 적어 내게 날려 보내려 해. 난 10월의 꽃을 피는 아이야. 내 마음이 너에게 쓰였음에 서투른 이별은 약속이야. 우린 다시 만날 거야.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던 마법의 순간 하늘 위로 와서 내딛어봐. 호박빛 정원 넘어 연애 계단으로 흐르는 거야. 두렵지 않아 같이 내딛는 이 순간. 난 5월의 꿈을 꾸는 아이야. 내 인사는 이렇게 시작할게. 설레는 혼잣말 모두 적어 내게 날려 보내려 해. 난 10월의 꽃을 피는 아이야. 내 마음이 너에게 쓰였음에 서투른 이별은 약속이야. 우린 다시 만날 거야. 난 5월의 꿈을 꾸는 아이야. 내 인사는 이렇게 시작할게. 설레는 혼잣말 모두 적어 여기 남겨뒀어. 툭 웃음이 터지면 그건 너. 쿵 내려앉으면은 그건 너. 축 머금고 있다
하셔도 돼요. 찾아오지 않으셔도 나만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영영 살아있어요. 눈을 떼지 못해 하루 종일 눈이 시려요. 슬픈 기분이 드는 건 그 때문이겠죠. 제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달래주지 않으셔도 나만 꺼지지 않는 작은 불빛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세상 모든 게 죽고 새로 태어나 다시 늙어갈 때에도 감히 이 마음만은 주름도 없이 여기 반짝 살아있어요. 영영 살아있어요. 영영 살아있어요. 네, 이수연의 연애 편지 그리고 아이유의 마음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나눠볼 세 번째 이슈는요. 우크라이나 전쟁,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재점화와 러시아 대규모 공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헤드라인 먼저 살펴볼게요. Ukraine war rains again. Russia launches 600 drone strikes. 우크라이나 전쟁이 재점화되면서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더 가디언에서 보도한 Ukraine war rains again. 이 기사는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공격은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전쟁의 재점화로 인도적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4월 25일 밤에 600대 이상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우크라이나는 580대를 격추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최소 7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전해지는데요. 러시아의 드론 공격은 군사 최전선에서 이뤄졌으며 이는 전쟁 양상이 드론 전쟁으로 변화했음을 시사합니다. 저렴한 드론이 인간 병력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적군을 공격할 수 있다는 현대전의 양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투와 공습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요. 식량과 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전장의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특히 전쟁이 약화되면서 곡물 가격의 상승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의 약 10%를 차지하는 국가인데요. 현재 전투로 인해 농업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밀 수출의 10%나 차지하는 국가인데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농업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빵 가격 상승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김없이 이렇게 우리 생활에도 타격을 주는 전쟁입니다. 이런 상황은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전쟁의 여파는 인도적 위기를 넘어서 경제적 불안정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기업들이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인도적 지원과 평화 회담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국제사회가 이 사태에 대해 느슨하게 대처한다면 미수범의 인도적 위기와 자원의 고갈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지 한 국가의 전쟁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문제로 인식해야 할 글로벌 이슈입니다. 특히 난민 문제가 또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가면서 인류의 도덕적 책임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연쇄적인 문제들 결국에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동 긴장과 맞물려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합적인 상황을 이해하고요. 국제사회가 연대하게끔 시급히 다가가야 할 때라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봐야 할 부분, 이번 공격의 방식인데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전쟁이라고 하면 대부분 탱크, 전투기, 이런 병력 중심의 싸움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시다시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바로 드론 전쟁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드론은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대 가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인데요. 수십억 원짜리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죠. 이게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전쟁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 그리고 장기전이 훨씬 더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요즘 뉴스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전쟁이 오래 가는 걸까?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드론 같은 저비용 고효율 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요즘 이렇게 과거에는 오래 전쟁을 끌수록 막대한 비용 때문에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저비용 고효율 무기로 적은 비용으로도 지속적인 공격이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걸 참 좋아해야 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슬픈 소식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술이 발달한 덕분에 지금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효율을 가진 무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쟁 사실 생각보다 우리와는 또 굉장히 밀접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물가겠죠.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곡창지대예요. 특히 밀, 또 옥수수 같은 곡물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우리 빵 좋아하시는 우리 빵순이 빵돌이 청취자분들도 계시죠?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생산과 수출이 막히게 되면 그 영향이 또 곧바로 글로벌 식량 가격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감하는 변화, 빵 가격이 오르고요. 라면, 과자 같은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고요. 외식 물가도 함께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뉴스 속 전쟁이 우리 식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에너지 가격도 불안정해지고요. 러시아는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국이기 때문에 갈등이 격화될수록 유가와 가스 가격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또다시 전기요금, 난방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죠. 조금 더 크게 보면요. 이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의 충돌이 아니라 글로벌 질서의 재편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과 유럽, 러시아, 그리고 중국까지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사건 하나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흐름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주식 전쟁 관련 뉴스가 나오면요. 주식시장은 불안해지고 안전자산인 금이나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런 흐름 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바로 사람들의 삶입니다. 뭐 뉴스에서는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지만요. 그 숫자 하나하나에는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집을 떠나야 하는 가족들, 교육을 멈춰야 하는 아이들, 그리고 일상을 뺏긴 수많은 시민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 외교적 해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런 전쟁 문제를 얼마나 우리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렇게 지구 한편에서 또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식탁까지도 이어지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들의 삶과 당장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른 척 할 수 없겠는데요. 이렇게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우리 세 번째 이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전쟁 흘러가는 상황을 보시면서 뭐 경제 그리고 우리 삶, 주머니 사정뿐만 아니라 또 전쟁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그들의 삶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클로징 멘트 들어가기 전에요.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남았을까 못 잊을 이유가 남아있을까 나만 왜 이렇게 바보같이 혼자 널 기다릴까 애꿎은 바람들은 말도 안 되는 네 말을 또 믿고 싶게 해 달라질 게 없는데 끝인 걸 아는데 생각이 나 그 모든 게 나 어쩌면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긴 밤을 지새도 아직 너를 많이 사랑한다고 이 아픈 시간이 어서 지나가기를 조금만 더 버텨볼게 나 없는 하루가 버겁긴 하지만 보고 싶은 마음 꼭 참고 하루에 하나씩 잊어볼게 그래 볼게 매일 이런 다짐을 해 습관처럼 생각보다 길어진 그리움이 익숙해져가는 날들에 제법 웃기도 하다 또 괜찮다가도 생각이 나 네 모든 게 어쩌면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긴 밤을 지새도 아직 너를 많이 사랑한다고 이 아픈 시간이 어서 지나가기를 조금만 더 버텨볼게 가 없는 하루가 버겁긴 하지만
언젠가 한 번쯤 나를 떠올리다 그리워지면 언제든 돌아와 난 여기 있을 거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너 없는 하루가 어렵긴 하지만 이 정도쯤은 꼭 참고 하루에 하나씩 기억할게 그래 볼게 사랑을 시작하던 그때처럼 네, 끝곡으로 다비치,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도 지구촌 소식들을 모아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각각의 이슈가 어디서 발생했든 간에 그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인텔의 경이로운 부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재점화까지 우리 사회와 경제의 방향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지구 반대편에서 시작된 이야기들, 우리 생활까지 이어지는 순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우리 생활과 연결되는 이야기들로 쏙쏙 골라 가볍고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톡, 우리 생활 속으로 톡. 지금까지 지구촌 톡톡이었습니다. 안녕!